반가워요. 장정평중학교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장정평중학교를 3년 전에 졸업한 선배가 아니라 30년 전에 졸업한 선배 선선배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인순 교장선생님 덕분에 여러분을 12월 달에 만나러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고 올해도 일정이 잘 안 잡혀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후배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단께요. 저는 장평중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제 꿈을 향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글쓰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왔더니 부산 사람들이 제가 꿈에 있다는 거 하나를 믿고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란께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내 꿈을 믿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꿈에 있었어요. 장평중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렇게 뭐 명랑하고 밝거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저에게는 엄마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있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었거든요. 한 가지 뭐가 없죠? 네,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10가지, 20가지가 다 있어도 아버지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글쓰기 하는 거는 계속 책을 읽는 거는 잊지 않고 우리 장평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꼭 했던 거는 책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책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그때 책을 뭐 재밌게 열심히 잘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들고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고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글자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다 보니 부산에 와서 보니 그것마저도 제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책을 들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중학교 장평중학교로 갈 때는 특강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꿈을 어떻게 꿀 것인지 그리고 책과 공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책을 읽고 글을 쓰면 그리고 가끔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평이 넓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를 따라 농사를 짓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왠지 책을 들고 있으면 꿈을 이루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하진 않지만 책을 계속 들고 있고 계속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시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문학 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천히 가다 보니 시를 쓰는 사람 그리고 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꿈을 꾸실 때 구체적으로 꿈을 꾸셔서 도화지에 크게 구체적으로 나의 꿈을 한 페이지 가득 적어 보시는 거예요. 가짜나 사자를 빼고, 가짜라고 하면 만화가 소설가 작가 그렇게 단순하게 가짜를 붙이는 직업이라 그런 거 말고, 사자라고 하면 교사, 변호사, 판사, 의사 이렇게 해서 사자를 붙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3일에
시 한 편을 외우고 3일에 노래 한 곡을 외우고 부르고 춤추고 한 달에 한 번씩 거선사나 보림사 여행을 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꿈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선미는 책 1000권을 읽고 시를 100편 외우고 일기를 매일 쓰는, 책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우리 생활기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사할 때 간단하게 쓰는 칸이 너무 작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칸에 도화지 한 장을 더 붙여서 장래 희망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책을 1000권을 읽고 시를 외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책이 엄청 귀했었거든요. 이 귀한 책들을 아무데나 버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버려놓은 책들이 저한테는 보석으로 보였거든요. 그 책을 주워다 달력이나 신문지로 표지를 싸서 제 작은 방에 쭉 진열을 해놓고 그 방에서 일기를 쓰고, 그때 썼던 일기장이에요. 그 방에서 일기를 쓰고 그 방에서 글을 쓰고 그 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요. 이렇게 장평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이런 꿈들이, 이런 일들이 현재의 제 삶에는 몇 배로 더 확산돼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설립한 작은 도서관에 10,0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작은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독서 지도를 하고 사람들과 독서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부산에서 독서 지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보시면 그 꿈을 훨씬 능가해서 그렇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후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배 여러분,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 15,000원을 내지 못해서 고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5,000원이라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들께 눈치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이 15,000원 내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등록금과 입학금 15만원을 내지 못해서 제가 그 중3 때 담임선생님께 등록금 15만원을 빌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린 날이었었는데 제가 그 돈을 담임선생님께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저희 담임선생님은 장평중학교 옆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는 친구 신미라의 손을 잡고 눈이 쌓인 길을 걷고 걸어서 자빠지면서 선생님 집에 가서,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등록금 15만원이 없었는데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뭘 믿고 15만원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담임선생님이 이장집에 전화를 해서 저희 엄마에게 돈 15만원을 나한테 빌리러 왔다. 엄마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야 이 썩으려나 창피스럽게 선생님한테 돈을 빌리러 가면 어쩌나 선생님한테 부끄러워 죽겠다 이러면서 엄마가 돈 15만원을 옆집에서 빌려다 주면서 네가 꼭 갚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때에 15만원을 빚진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부산으로 와서 그 15만원을 엄마에게 갚았어요. 그때 제가 부산에서 15만원이 필요한데 부산 사람들이 꿈에 있는 저에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달걀 후라이도 2개씩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5만원을 쉽게 갚을 수가 있었어요. 부산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에게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제가 고등학교 소풍을 가는 날이면 500원씩을 걷어서 저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꿈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결과 저는 국립으로 해서 지금의 시를 쓰고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문학박사라는 그런 이름까지도 가지게 되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때에 고마웠었다,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고생을 빨리 알게 되면 그게 꼭 고생스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소중함을 빨리 알게 되고 돈의 가치를 빨리 알게 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큰 장점으로 그렇게 쓰이게 되더라고요. 장평중학교 후배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와 책 읽기예요. 모든 책 읽기는 모든 공부에 필요하고 모든 글쓰기는 생활하는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책 읽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플, 스티브 잡스는 직원을 뽑을 때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특히 고전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그렇게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은결과 차현우 분을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마술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인데 역시 이 사람들도 마술이라는 그 속임수를 감쪽같이 쓰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바탕이 되어서 마술 이외의 시간에는 책 읽기에 몰입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책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책 읽기예요. 후배 여러분, 네 번째로 기쁘어도 슬퍼도 외로워도 노래하고 춤추세요. 음치라도 노래하세요. 노래는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의무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꿈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 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자기 만족과 자기 치유, 자기 위로, 자기 격려는 노래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시고 몸과 리듬으로 표현하는 것은 노래거든요. 끝으로 우리 장평중학교는 좋은 학교, 명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중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선물이라고 여기는 김인순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이고요. 후배 여러분, 우리 장평중학교는 명문입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지만 선배님들이 의사, 변호사, 소설가, 작가, 교수, 그리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선배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거둔 선배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선배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신다면 장평중학교는 꿈을 꾸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여러분 꿈을 응원합니다. 장평중학교 후배 여러분 사랑합니다. 장평중학교 후배 여러분이 꿈꿀 때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해 줄 거예요. 돈 15만원이 없어서 제가 부산에 왔을 때 저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